그는 바뀔 거야. 이번 한 번만 참으면 나아질지도 몰라. 많은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이러한 말을 건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인지하기 어렵고 설령 인지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관이 가해자에게는 폭력의 연속성을 강화시키고 피해자에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에서도 19세 피해자는 사소한 폭력으로 시작된 상황이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 그리고 주변의 시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야 자신과 주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까지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과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괴합니다. 폭력이 심화되어 스토킹, 상해, 심지어 치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범죄는 강력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상해치사죄 형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스토킹 처벌법은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가 이런 처벌을 받기 전에 폭력이 종종 반복되고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용기를 내지 못해 더 큰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의 재판부 역시 가해자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피해를 겪고 있거나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가해자와 맞서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여성 상담소, 스토킹 피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는 무료로 진행되며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결심과 행동이 나 자신뿐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는 것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세요. 전문가의 도움과 법적 조치가 당신의 안전과 자유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